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부당대출이 터져버렸는데요. 금감원에서 정기검사 통해서 시중은행 부당대출을 대규모로 적발을 하게 됐는데 액수가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 농협 부당대출 총 3,875억 원이 터졌고요. 이 중에 우리은행 부당대출만 2,334억 원, 그리고 국민은행, 농협도 1,541억이 부당 취급이 됐다는 게 나왔습니다. 대체로 우리은행 이 전 회장 친인척 관련 730억 정도의 부당대출이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현 우리금융회장 취임 이후에도 451억 정도의 부당대출이 취급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 자체의 이 건전성 부분이 상당 부분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예대 마진을 통해서 예금 금리는 엄청나게 내리고 대출 금리는 천정부지로 올렸던 그런 이 관행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게 돈이 좀 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선순환되는 어떤 이 궤적에서 벗어난 이 부당대출로 말미암아 왼쪽 주머니 오른쪽으로, 오른쪽 주머니 왼쪽으로 넣는 이 시중은행의 이 부당대출의 모습을 통해서 차주들, 대출을 땡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배신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이 부당대출의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역시도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 브로커의 작업대출 도와서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 선별, 그리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국민은행은 890이 거의 900억 정도의 이 대출을 해줬던 것으로 이 적발이 됐죠.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고객에 대한 어떤 이 대출 창구가 작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이 좁혀지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날이 굉장히 새파랗게 섰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내부적인 친인척 관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대출을 해주고, 일반 국민들은 겨우겨우 어떻게 대출금 끌어오네 마네 하면서 생명을 건 이 대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녔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자금도 줄어들고 잔금 대란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대출 규제 이 압박이 심한 가운데 이렇게 은행 내부적으로는 부당대출이 날개를 달았으니 상당히 은행 건전성 부분도 이 금액들이 이후에 확실하게 이 회수가 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좀 물음표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국민은행 892억, 농협 649억, 은행 직원이 브로커와 짜고 부당대출 했던 것, 이렇게 은행 자체의 어떤 이 금융 투명성이 완전히 대출 부분에서 부러지게 된다면, 이거 앞으로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친인척 간의 대출을 넘어서서 이 PF 부분에서도 지금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 베일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건설업계를 향한 어떤 이 부당대출도 어마무시한 액수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지금 서울 경기권에서는 재건축한 아파트들 시행사의 어떤 자금 경색 때문에 시공사 측이 무려 1,000억 원 더 달라고 손을 내미는 바람에 조합에서는 난색이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봤자 1원 한 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난 액수를 이렇게 추가 분담 비용으로 들이미니까 이 재건축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날벼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5월 입주 예정인 광면 철산주공 아파트, 철산자이더 헤리티지라고 불리고 있죠. 여기가 5월에 입주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이 자금난에 빠지게 됐습니다. 환율 급등의 여파 때문에 지금 금리마저도 이 고점에서 내려오기 좀 힘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심지어 인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 건설사 측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는 최대한 현금을 좀 땡겨와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여파 때문에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딱 봐도 굉장히 많은
이 수치로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 931, 경기 1521, 대전 1580, 전북 2821, 경남 5213. 그러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굉장히 미분양 수치가 쭉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경북 7093, 대구 8175, 뭐 어마무시하게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대구 역시도 미분양 주택 현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이 56인데 뭐 어느 정도 수급이 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대신 세종 집값이 상당히 지금 악화돼서 하향세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이 무순이 줍줍 이 새 세대가 나오게 됐죠. 새샘마을이라고 부르는 소담동 이 8단지와 7단지에서 나왔는데, 여기가 뭐 주상복합적인 어떤 그런 이 건물이기도 하고 뭐 최고층이 48층에 이르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 뭐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8단지에 나온 이 802동 2302호 23층에 위치하고 있죠. 3억 2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8년 전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자세히 좀 들여다 보면은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가 지금 현 매매가가 6억 3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갈 때는 8억이 훌쩍 넘어섰었죠. 그러니까 세종시에 지금 아파트 가격 하방 압력 때문에 지금 6억 3천에 걸쳐 있는데, 이후에 이 하방 압력을 좀 벗어난다면 최고가를 찍었던 8억까지도 넘볼 수 있는 단지다라는 어떤 경쟁력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뭐 전세가는 뭐 2억 5천 정도 되고요.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84B에 해당하는 이 평형 3억 2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로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물론 뭐 다음 달 3월 12일까지 이 세입자 입주를 마무리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전세가를 좀 파격적으로 내놔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겉모습을 보면 뭐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깔끔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리버파크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강변의 어떤 조망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평면도를 들여다보면 2802동 2302호 84B 타입, 뭐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죠. 판성형 구조가 아니라 침실 뭐 방 3개 있고요. 거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이 위치해 있는 좀 아주 심플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7단지에서 또 튀어나왔죠. 여기도 48층 342세대.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루 2번의 청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4D가 3억에 나왔고 105B가 3억 9,900만 원에 나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선택지가 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 이 105B에 해당되는 매매가가 지금 8억 1천만 원인데, 한창 잘 나갈 때는 13억까지 튀어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가 아파트 하강 국면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8억 선까지 내려왔다는 거고요. 전세 가격도 3억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네요. 703동 1002호, 그러니까 여기도 10층에 위치해 있죠. 84D가 84B와 똑같은 평면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발코니, 드레스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쪽이 뭐 일단 이 조망, 강변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105B 역시도 약간의 판상형 구조로 가 있는 그런 타워형과 조금 혼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침실 2개가 있고 저쪽 거실 뒤편에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알파룸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수는 4개다. 40평대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면 이 7단지, 8단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단지 701동 703호, 105B,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703동 1002호, 84D, 10층에 위치해 있고요. 802동 2302호, 23층에 위치해 있고 84B로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트윈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쌍둥이 구조라서. 근데 이번에 입주자 공고를 따로따로 냈고
일단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군데 동시에 할 수 있는데 같은 이 동은 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격 면면을 보면 84D가 3억대, 그리고 105B가 3억 9천대, 84B는 3억 2천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이 84D 같은 경우는 이 확장비가 2,200만 원, 그리고 105B 같은 경우는 1,800만 원, 84B는 1,400만 원 정도로 이 확장비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일단 84D가 발코니 확장 위에 시스템 에어컨과 빌트인 가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비가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금 소개는 2월 19일까지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여기에 당첨되시면 일단 6천만 원, 8천만 원, 6,700만 원 정도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84D 같은 경우는 6,495만 원, 105B는 8,340만 원, 84B는 6,71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3월 12일까지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2억 5천, 84D, 105B 3억 3천, 그리고 84B는 2억 6천. 이거는 세입자를 어느 정도 빨리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잔금의 여력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전세 부분은 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가 지금 10건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전세가 부분도 그렇고 전세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세종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매매가는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전세 회전율 그리고 월세 회전율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일단 당첨되시면 잔금을 어느 정도 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주택자나 1주택자,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 자산에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유하고 있게 된다면 충분히 이 접근이 가능한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뭐 84제곱 같은 경우는 최고가로 치고 올라갔을 때는 8억 3천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 105제곱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고가를 찍었을 때 2022년 8월인데 13억 6천만 원까지 치고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13억 최고가에 지금 3억대 이 40평대 아파트가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일단 계약일 기준 20% 계약금 필요하다는 사실 2월 1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잔금일 기준 이 80% 금액을 내야 되는데 3월 12일까지 내셔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전세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 분이 장땡이라는 얘기죠. 청약 대상 및 조건, 이 유주택자들이 계속해서 물으시는데 이번 무순위 청약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매주 로또도 하는데 이건 로또보다 확률이 더 높죠.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유주택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 뭐 무순위 줍줍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이 마련이 돼서 아마 3월 달쯤에 시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요. 전매 제한 없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심지어 없어요. 그래서 전국 거주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비규제 지역 무순위 사후 접수이기 때문에 두 단지 모두 중복으로 청약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원, 그러니까 가족 중에 성인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나와 와이프 그리고 자녀 2명이 있는지 자녀 2명이 모두 성인이다 하면 4명 모두 지원이 가능할 수 있고 곱하기 2, 두 단지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8번의 어떤 청약 기회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융권의 이 부실대출, 결국 PF대출과 맞물린 건설사, 시행사와의 어떤 이 부당대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시중은행의 이 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를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입니다. 이 와중에 틈새는 잘 들여다보시면서 가장 메리트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으로 뻔뻔한 번 뚝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